당신이 믿어온 식탁의 상식, 오늘 그 가면을 벗겨드립니다. 여러분은 보양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국의 진상품이 모이는 수라상, 그 화려한 음식을 매일 먹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록은 잔인합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6세. 화려한 수라상은 사실 왕들을 천천히 죽여온 합법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성군 세종이 30살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진짜 이유. 꽃미남 군주 문종의 등을 썩게 만든 음식의 정체. 궁금하시죠? 여기엔 현대 의학도 경악할 치명적인 식습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 왕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이 먹던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만이 80세가 넘는 장수를 누렸죠. 천하를 얻고도 식탐에 무너진 조선 왕실의 잔혹한 식사 기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기록 속에 유독 부끄러운 수치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조선 왕들의 수명입니다. 평균 46세. 당시 백성들보다 훨씬 좋은 것만 먹고 최고의 의료진인 어이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던 왕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수라상 위에 놓인 어떤 계획된 비극이었을까요? 성군 세종. 우리는 그를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지만 실록에는 그의 인간적인 결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독한 고기 사랑입니다. 전하께서는 고기가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부왕인 태종이 유언으로 주상은 고기를 좋아하니 내 상중에도 고기를 먹게 하라고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고기 중독이 위대한 성군의 눈을 멀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0살이 된 세종은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엄청났고 소변을 보기 위해 수시로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보면 전형적인 당뇨, 즉 소갈증이었습니다. 넘쳐나는 고기와 운동 부족은 혈관을 망가뜨렸고 결국 세종은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로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눈을 희생한 성군. 하지만 그 이면엔 식탐이라는 무서운 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 최고의 보양식 중 하나는 타락죽이었습니다. 암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우유로 만든 죽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귀한 우유가 왕의 장을 망치는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보양을 위해 먹은 타락죽이 왕들의 만성적인 설사와 복통을 유발했고 이는 영양 흡수를 막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들의 생명을 위협한 건 고기나 우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이들이 최고의 약이라며 올렸던 이것이 사실은 치명적인 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명적인 범인, 그것은 바로 당입니다. 조선시대에 설탕은 없었지만 왕들은 꿀과 조청을 물처럼 마셨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오는 거의 모든 약과와 과자에는 꿀이 범벅되어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중종은 극심한 갈증을 달래기 위해 찬물에 꿀을 타서 하루에도 수십 잔씩 마셨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높였고 왕들의 피부를 약하게 만들어 작은 상처도 치명적인 종기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은 조선 최고의 미남이자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위에 오른 지 단 2년 만에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원인은 등에 난 종기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항생제 한 알이면 나을 병이었지만 고칼로리 식단으로 면역력이 바닥난 왕에게 종기는 전신 폐혈증으로 번지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국 어린 단종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진 왕들을 위해 어이들이 내놓은 처방은 때로 기괴했습니다. 살아있는 사슴의 목을 베어 그 피를 즉석에서 마시게 하거나 물개의 성기인 해구신을 달여 올렸죠. 정력과 기력의 상징이었지만 이는 기생충과 박테리아의 온상이었습니다. 특히 생혈을 즐겨 마셨던 인조는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고열에 시달렸는데
이는 보양식이 아니라 바이러스 덩어리를 몸에 집어넣은 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왕들이 불로장생을 꿈꾸며 광물성 약재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은이 함유된 주사나 경면주사입니다. 당시엔 정신을 안정시키고 잡기를 쫓는 명약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중금속이었습니다. 숙종이 말년에 겪었던 극심한 감정 기복과 시력 상실은 중금속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해지기 위해 매일 독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군이 등장합니다. 왕들은 40대에 죽어나갈 때 왕비나 대비들은 7, 80세까지 장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똑같이 궁궐에서 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답은 수라상에 있었습니다. 유교적 관습 때문에 여인들은 왕처럼 과한 육식을 즐기기 어려웠고 주로 채소와 나물 중심의 소식을 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절제된 식단이 그녀들을 조선 최고의 장수 그룹으로 만든 것입니다. 조선 왕들 중 독보적인 기록을 세운 남자가 있습니다. 83세까지 살며 52년간 왕위를 지킨 영조입니다. 그는 다른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마다 보양식을 찾는 대신 그는 이것을 습관적으로 행했습니다. 그가 80세가 넘어서도 총명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현대 의학자들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조는 평생 수라상의 가짓수를 줄이고 이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장수왕 영조가 죽을 때까지 고집했던 최고의 보양식,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조선 왕실의 건강법이 이어집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보다 무려 40년을 더 산 사나이, 영조. 그는 사실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자격지심은 그를 지독한 완벽주의자로 만들었고 그 완벽주의는 식단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영조는 다른 왕들이 흰쌀밥에 고기 국물을 찾을 때 거친 현미밥과 나물을 고집했습니다. 특히 그는 소화를 돕는 생강차를 보약보다 귀하게 여겼죠. 이는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저혈당 지수 식단의 선구자적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걷지 않는다. 이것이 조선 왕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 금기를 깼습니다. 그는 궁궐 안을 수시로 걸었고 신하들과 토론할 때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운의 왕들은 가마에 실려다니며 신진대사가 멈췄고 그것이 비만과 종기로 이어졌죠. 영조는 알았던 겁니다. 천하의 명약보다 무서운 것은 정체된 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영조의 손자 정조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을 곁에서 보았음에도 정조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밤새 책을 읽고 정사를 돌보며 쌓인 스트레스를 그는 술과 담배로 풀었습니다. 정조는 스스로를 남령초의 제왕이라 부를 만큼 애연가였죠. 결국 이 습관은 화를 불렀습니다. 몸속의 열기를 다스리지 못한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나이 절반인 49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왕의 건강을 체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어이들은 왕의 대변, 즉 매화를 직접 맛보았습니다. 대변이 달면 당뇨를 의심했고 색이 검으면 내장 출혈을 걱정했죠. 하지만 어이들이 아무리 똥을 맛보며 경고해도 왕들의 식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이가 고기를 줄이라 간청하자 한 왕은 짐이 고기가 없으면 기운이 없는데 어찌하란 말이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장희빈과의 사랑으로 유명한 숙종. 그는 말년에 극심한 다혈질과 시력 약화로 고생했습니다. 사료를 교차 검증해보면 충격적인 원인이 드러납니다. 그가 복용한 경면주사 때문이었죠. 마음을 안정시킨다며 먹은 이 붉은 가루는 사실 수은 덩어리였습니다. 현대 과학은 숙종의 그 유명한 불같은 성격이 사실은 수은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들의 비극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여러분의 식탁이 조선 왕의 수라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조선 왕실 장수법의 최종 결론을 공개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모두 과거의 왕들보다
더 화려한 식탁을 마주합니다. 배달 앱 하나면 조선 왕도 평생 못 먹어본 고지방, 고당분 음식이 30분 만에 도착하죠. 하지만 우리는 영조의 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세종의 비극을 반복하고 있나요?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조선시대 왕실의 발병률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조선에는 식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약을 쓰기 전에 먼저 음식으로 병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영조가 장수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가 식치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수라를 물리쳤고 제철에 나지 않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비싼 보약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절제였습니다. 결국 조선 왕실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유불급. 너무 잘 먹어서 병든 왕들과 부족한 듯 먹어 건강했던 영조의 대결에서 승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를 채우고 있는 것은 명약입니까? 아니면 달콤한 독입니까? 조선 왕실 500년의 임상시험 결과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영조의 루틴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식후 20분은 반드시 걷기. 둘째, 정제된 설탕 대신 제철 과일의 단맛 즐기기. 셋째, 배가 80%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기.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을 왕보다 더 귀하고 건강한 삶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천하를 다 가졌던 왕들도 가지지 못했던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절제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 천재들을 중독시켰던 검은 액체, 커피가 인류의 지성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광기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더 깊이 있는 음식 인문학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